네, 규모 5.4의 강력한 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은 포항은 때이른 추위 속에서도 복구 작업이 한창입니다. 여진은 눈에 띄게 줄긴 했지만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르다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네, 자세한 지진 상황과 추위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기상 전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지진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지 닷새가 지났는데요. 첫날과 둘째 날에 비해서는 여진의 규모가 좀 줄어들긴 했지만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지난 15일에 규모 5.4의 포항 강진이 있고 난 이후에 첫날과 둘째 날에 꽤 강한 지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첫날과 둘째 날에 3에서 5 사이의 여진들이 3차례 정도 있었고 이후에 어제는 사실 여진이 한 차례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네. 여진이 좀 많이 줄어드나 싶었는데 오늘 새벽부터 해서 아침까지 4차례 다시 여진이 발생하면서 지금까지의 여진은 총 56차례 발생한 것으로 기상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1시, 그리고 3시, 5시, 아침에 6시 40분에 규모 2.2, 그래서 오늘 규모 2.0부터 2.4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물론 규모가 3 아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좀 느끼지는 못할 정도의 규모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여진이 다시 좀 시작이 되면서 지금 피해 복구 중인 상황에서 다시 여진이 발생한다는 것은 다시 또 불안감이 좀 가중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 포항에서 강진이 있고 나서 땅밀림이 관측이 됐는데 그 본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남쪽으로 9km 떨어진 그 산악 지점에 거기 무인 관측 그 땅밀림 현상 관측하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루 1시간 동안 관측을 했는데 6.5cm 정도 땅이 밀렸다라는 그 관측 결과가 산림청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땅이 밀렸다라는 것은 아래쪽, 그러니까 땅 아래쪽에서의 땅이 밀렸다라는 것은 지각 위쪽에 있는 산악에서 산사태가 발생할 우려가 굉장히 높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산 아래 지역에 있는 주민 7명을 긴급 대피하기도 했고요. 어쨌든 뭐 기상청에서는 포항 강진에 따른 여진은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 강진과 여진 그리고 포항에서는 지금 추위, 영하권 추위까지 있으면서 피해 복구 작업을 좀 힘들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잠정 피해액은 500억 원을 넘긴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부상자가 76명, 그중에서 17명은 아직도 입원 치료 중이고요. 이재민은 1,300여 명을 넘었습니다. 지금 뭐 계속해서 피해를 집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늘어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네, 피해도 크지만 말씀하신 대로 여진 공포 때문에 우리가 대학 수학능력심을 일주일 정도 연기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여진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기상청에서 그 첫날 본진이 발생한 날에 바로 이제 이 브리핑을 하면서 여진은 수개월가량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규모가 5가 넘는 강진이 발생하게 되면 여진은 한 6개월 정도 안팎 정도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경주에서 규모 5.8, 그러니까 역대 가장 강력한 지진이 발생했을 때도 짧게는 한 2개월가량, 길게는 한 6개월 안팎 정도는 여진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그 전문가들의 예상과 달리 지금 경주의 여진은 1년 넘게 지속이 됐었고 640여 차례 발생하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한반도의 지각이 굉장히 이 지진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정도로 바뀌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우리가 이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부터 해서 한반도의 지진 특징이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포항 여진도 기상청에서는 수개월가량, 물론 이제 여진이 앞으로 뭐 당장 또 끝날 수도 있고 아니면은 1년 넘게 이어질 가능성, 그래서 여진을 언제까지 이어지겠다라고 예측하기는 힘들지만 또 지금 뭐 어제 당장 이제 여진이 멈췄었고 오늘도 이제 4차례인데 첫날과 둘째 날만 비교해 보면 첫날에 33차례 발생했고 둘째 날에 16차례 그리고 셋째 날에 3차례. 그렇게 본다면은 여진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어제 또 아예 발생하지 않았고 오늘 또 4차례니까 그렇게 본다면은 뭐 여진이 당장 좀 멈추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뭐 전문가들은 섣부르게 좀 예측하기에는 어렵다라고 밝히고 있고 기상청의 예를 든다면은 이 경주의 예를 든다면 경주에서 본진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해서 여진이 계속해서 줄어들다가 다섯 번째 날부터 해서 갑자기 여진이 또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일주일 만에 굉장히 강력한 여진이 일어났거든요. 첫날에 규모 5.8이었는데 일주일 만에 다시 규모 4.5의 여진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 지금 수능을 일주일가량 연기를 했는데 일주일이 되는 시점에 다시 한번 경주 지진처럼 강한 여진이 발생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진이 잠시 줄어들었다 해서 아직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네, 이번 포항 강진이 지난해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파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더 큰 지진이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경주에서 발생한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이 힘의 방향, 그러니까 지진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지금까지 쌓여있던 그 지각의 힘이 어떤 방향으로 분출이 되는 과정이거든요. 그런데 경주에서 발생했을 때 그 힘의 방향이 북동쪽에서 남서 방향으로, 그러니까 대각선으로 힘이 분출된 것으로 분석이 됐습니다. 네. 그 바로 이제 북동쪽에 있는 지역이 포항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은 경주에서 일어난 강진으로 인해서 이번 포항 지진이 일어나게 됐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현재 굉장히 많고요. 다만 지금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있고 난 이후에 다시 한번 힘의 분출 방향이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경주와 포항의 사이에 있는 지역들, 그러니까 경주에서 봤을 때는 북동 방향에 해당이 되겠고 포항에서 본다면 남서 방향에 해당이 되겠죠. 네. 그 포항과 경주의 사이에 있는 지역들에서는 힘이 배가 되는 지역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들에서는 굉장히 힘이 또 쌓였을 가능성, 그렇게 본다면 이 지역들의 땅 아래속에 있는 지각은 다시 한번 크게 흔들렸을 가능성 또는 깨졌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따라서 이 지역들에서 더 큰 지진 또는 이와 비슷한 규모의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라는 것이고요. 그 밖에 그 포항에서의 북서쪽 방향들 또는 북동쪽 방향이나 남서쪽 방향, 또 경주에서 북동이나 남서 방향 이런 지역들에서도 여전히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다만 그 지진이 언제 일어날지를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훨씬 더 지금 불안해하는 것이고, 이제 경주에서 지진이 있고 나서 1년 2개월 만에 다시 한번 역대 2위에 달하는 강진이 일어나게 됐는데요. 네. 앞으로 또 수년 안에 이런 강한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각입니다. 네, 지금부터라도 좀 대비책을 잘 세워둬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액상화 현상입니다. 이게 무슨 현상인지 궁금하고 이게 만약 사실로 판명이 되면은 좀 포항 지반이 약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있고 나서 바로 이제 진안 근처의 흥해 일대 논에서, 그러니까 평소와는 다른 이 모래 흙들이 관측이 됐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지각 밑에는 이 흙만 있는 것들이 아니라 물과 같이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지진이 일어나게 되면은 땅속 아래에 있는 지각들의 출렁임이 있게 되죠. 그러니까 흙만 출렁이는 게 아니라 그 아래에 같이 있던 물도 같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 흙과 물이 흔들리다 보면은 섞이는 과정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진흙이 되는데 그 진흙들이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땅 위로 분출됐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과 같이 있던 이 물이 서로 섞여가지고 진흙이 돼서 분출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각 아래에 있던 단순히 지하수가 이제 땅 위로 분출됐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해당되는 경우가 이제 액상화 과정이고, 두 번째 이제 지하수가 지진에 의해서 분출되는 과정도 과거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액상화인지 아니면 단순히 지하수가 흘러 넘쳐 나온 것인지를 기상청에서 이제 오늘부터 시추 작업을 통해서 판단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땅을 파서 들어가서 지표면에 있는 흙과 땅 아래에 있는 흙을 비교해 보면 충분히 이게 액상화인지 아닌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데 한두 달 정도는 걸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10시 반부터 기상청에서 이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해서 한두 달 정도 파악을 해보겠다라고 밝힌 상황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는 어제 현장 조사를 시작을 했는데 샌드 볼케이노, 그러니까 모래 분출, 그리고 이 진흙 분출구를 30여 개 정도는 파악을 했다. 그리고 그 현장 조사를 했던 그 전문가들도 액상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밝힌 상황이고요. 실제로 2011년에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1995년에 고베 대지진 때도 이런 액상화 현상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 것으로 현재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액상화 현상이 맞다면 이 땅에서의 있던 진흙들이 땅 위로 올라왔다는 것은 땅 아래쪽에서의 빈 공간이 생기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질이 굉장히 더 많이 약해졌을 가능성, 그래서 만약에 강한 여진이 추가적으로 일어난다면 포항 일대에서 다시 한번 건물 피해가 크게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좀 조사 결과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날씨 전망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말인 어제부터 갑자기 겨울 날씨로 변했습니다. 피해 복구 작업이 한창인 포항이 걱정되는데요. 이번 추위 언제까지 이어집니까? 예, 포항이 사실은 오늘 영하권을 기록했습니다. 영하 1.5도를 기록했고 비공식적인 기록이긴 합니다만 영하 5도에서 7도까지 떨어진 곳들도 있었고요. 오늘 뭐 철원이 영하 11.5도, 파주가 영하 11.1도, 서울도 영하 6.6도. 그래서 올가을 들어서 가장 추웠고요. 거의 뭐 한겨울에 달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화요일 낮부터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내일 또 종일 좀 추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화요일 낮부터 좀 풀리다가 수요일에는 아침 기온이 영상권을 기록하겠고 일주일 미뤄진 수능이 이제 목요일에 치러지게 됩니다. 목요일에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다시 영하권의 추위가 있겠습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은 눈이나 비 소식이 좀 잦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도 이 경기 남부와 충남 그리고 호남 지방을 중심으로 해서 낮까지 좀 눈이 날리거나 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들이 있겠고요. 내일도 전남 해안과 제주도에 오전에 비가 좀 내리겠고 서울과 경기 북부, 영서에서도 낮 한때 눈이나 비가 좀 날리겠고 경기 남부와 영서, 충청 지방에서도 낮 동안 빗방울이나 또는 눈이 좀 날리기도 하겠습니다. 또 수요일 오전에도 전국 대부분에서 비가 예상이 되고요. 목요일에서도 전국적으로 눈이나 비가 예상이 되는데 다행히 이제 수능 아침부터 눈비가 내리지는 않겠고 좀 늦게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는 곳들이 있겠습니다. 일요일에서도 또 눈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 눈비 소식이 굉장히 작고 추위가 좀 풀렸다가 다시 이어지는 그래서 한 주간 날씨 변화 그리고 기온 변화가 크기 때문에 건강 관리에도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수능을 일주일 미뤘는데도 역시 수능 한파가 찾아왔네요. 네. 지금까지 김동혁 기상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